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장 씨. 그녀는 귀신도 볼 수 있었답니다. 제가 이사하고 나서 갑자기 신방을 와야겠다. 자기가 기도해주러 와야겠다.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각 방마다 이제 막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지내는 방에 가서 이제 너가 이제 발을 뻗고 잔 이 발 밑에랑 이쪽 밑에 어떤 음란하고 시커먼 안 좋은 남자 귀신이 아이고. 이렇게 웅크리고 계속 저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세탁실을 이제 저를 손을 잡고 이렇게 열어보면서 외계어로 방언기도 하고 예스 보열 떠나가 예스 보열 떠나가 저게 뭐예요? 예스 보열 떠나가 이렇게 한 세 번씩을 해요. 집안 곳곳에 귀신이 붙어 있다며 악령을 쫓는 기도를 이어갔던 장 씨. 뭐 테마도 가능한가 봅니다. 니네 집 지붕에 여자가 있어. 천사일까요? 천사는 아니지. 마귀지. 걔 때문에 니네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너네 집을 조종하고 있어서 너 돈 갖고 있잖아? 그러면 다 뺏어갈 거야. 장 씨가 말한 귀신들은 모두 수빈 씨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에게 돈을 뺏기기 전에 자신에게 돈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수빈 씨는 어떻게 처음 장 씨를 알게 된 걸까? 한 18년도에 그때 전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로 이렇게 누나 뭐 동생 하면서 지내다가 2019년도쯤 좀 알게 됐고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지만 내가 목사님 손에서 커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뭐 은혜로 능력으로 이렇게 자주 성가했고 늘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과 고급 외제차. 수빈 씨 눈엔 그녀는 성공한 투자자 그 자체였다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계속 내가 여기 뭐 멱살을 잡는다. 야 하나님이 네 돈 주란다. 근데 언니가 이런 얘기해서 진짜 미안한데 너 가진 돈이 얼만데 이렇게 딱 대놓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때 저희가 생활이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따뜻하게 진짜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당연히 의지를 했고 가난과 폭력, 외로움 속에서 장 씨는 누구보다 자상한 언니였습니다. 매일 저한테 뭐 길게는 8시간, 9시간 이렇게 그렇게 전화해서 너 힘들지? 언니도 그럴 때가 있었어. 너 다시 교회 나가야 돼. 언니가 하나님의 뭐 능력 받아서 이렇게 성공했잖아. 트레이더가 됐잖아. 매일같이 이어진 장시간의 통화. 그녀의 전화는 위로와 경고, 그리고 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트레이더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사랑하는 동생 수빈 씨 덕이며 그런 동생을 반드시 지키겠다던 장 씨.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트레이더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와 그걸 하나님이 보여줬다. 자기가 주님 저도 이거 해외 선물 트레이더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사태를 알려주시고 자기가 촉이 다르다. 자기 명권이 있다. 그리고 그녀에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비밀 차트가 있기에 자신의 해외 선물 투자엔 실패가 없음을 강조해왔답니다. 결국 수빈 씨는 장 씨의 말을 신의 뜻이라 여기고 처음엔 1,000만 원을 보냈다 합니다. 실제로 한 달에 약 200만 원의 돈이 들어왔고 언니가 그때 보내줬던 거 너 어떻게 잘 썼어? 저 하나도 안 쓰고 잘 모았어요. 아, 그래? 더 언니가 돈 모을 수 있게 해줄게. 수빈 씨는 더 큰 금액을 맡기라는 장 씨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다 합니다. 언니가 돈 이렇게 잘 줬지? 이것도 언니한테 들고 들어와. 돈 모아. 언니가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만들어 놓을게. 2,000이면 뭐 5,000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차트를 통해 실패 없는 수익을 강조했던 장 씨. 그녀가 말한 차트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차트가 있고 그걸 금고에 넣었다. 그럼 집에 차트가 있어요? 금고에? 금고를 보질 못했잖아. 금고를 보지는 못했고 오로지 본인만 볼 수 있다는 비밀 차트. 결국 장 씨의 말을 믿고 본격적인 투자까지 시작하게 된 수빈 씨. 투자는 곧 주님의 축복이었고 수익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여겼다는 수빈 씨. 아이고. 전 남편과 이혼 후 지난 3월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고 자연스레 친언니 같던 장 씨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합니다. 저한테 첫 만난 나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
그러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보인대요. 네, 막 이러고 막 눈물 막 글썽글썽 하면 나한테 5억만 10억만 그럼 내가 100억 넘을 수 있거든. 결국 남편의 돈까지 자칭 하나님의 트레이더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아이고. 3개월 동안은 매월 이자만 3%씩 지급을 하고 추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계약 종료일에 이제 분할 지급한다. 그 말을 믿은 부부는 도합 약 18억 원을 장 씨에게 맡기게 됩니다. 장 씨의 투자 권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빈 씨의 부모에게도 접근을 했던 그녀. 부모 역시 뭔가에 홀린 듯 장 씨에게 돈을 보내게 됐다 합니다. 부모 역시 약 4억 원을 투자한 상황. 그러게요. 왜 장 씨를 믿었던 걸까요? 수법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단어만 다르지. 우리 아빠 양복점 했잖아. 니네 아빠도 양복점 했어? 나 그 동네에서 기숙교회 있었는데 너 그 동네 살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뭔가 오통정. 엮어요. 나는 작은 큰딸이고 응? 작은 딸이고 나는 엄마고 왜 본인이 갑자기 큰 딸이지? 지가 큰딸이라 그랬어. 항상 나한테 큰딸이라 그랬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기적이고 그만큼 엄마 큰딸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안 당하고 엄마랑 지키면서 살 거예요. 내 딸 아닌데 지가 내 딸이라고 그렇게 하고 나를 그냥 나까지 산후교육 시켜놓고. 친딸을 자처하며 살갑게 다가왔던 장 씨. 게다가 부모는 딸 수빈 씨와 장 씨의 각별한 관계 때문에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 합니다. 부부와 수빈 씨의 부모가 보낸 돈은 그렇게 약 22억 원. 이들 가족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 날이 저한테 돈을 갚기로 한 날이에요. 새벽이 돼도 전화가 그러니까 이상해진 거지. 투자자들의 신앙심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장 씨. 그녀는 실제로 트레이딩 전문 회사를 차렸습니다. 봉사, 헌신, 섬김의 마음으로 고객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겠다던 장마리 대표. 제작진은 그녀가 운영한다는 회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나요? 6층 604, 605로 두 개를 했어요. 편말에 여전히 회사 이름이 남아 있네요. 아직 있을까요? 거기에요? 그래서 604호고 이 자리가 원래 간판이 없네요. 하지만 간판은 온데간데 없고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없어요 지금? 비어 있습니다. 텅 빈 사무실. 이곳에서 만난 남자는 과거 장 씨 회사의 직원이었다 합니다. 여기서 해외 선물 매매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상담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사무실 오픈하고 나서 찾아와서 상담하고 돈을 넣었어요. 2023년 9월에 설립한 해외 선물 투자 전문 회사. 장마리 본인은 대표, 남편은 상무로 꾸려진 회사였습니다. 둘이 운영하는 회사의 창립 멤버로 함께 일하게 됐다는 지상 씨. 저는 이사로 돼 있었죠.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밑에 있어요. 그 남편은 상무. 그 사무실을 만든 건 우리 이렇게 유형적으로 있는 회사고 고객들이 와서 그 회사를 보고 돈을 맡기게끔 하려고 사무실을 차린 겁니다. 투자 회사를. 그런데 회사를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장 씨는 자금이 부족하다며 지상 씨에게 투자자를 더 데려오라고 압박했답니다. 23년 10월경에 저한테 계속 왜 요즘은 돈이 안 들어오냐부터 저를 쪼는 거죠. 지금 운영하는데 적진 않을 건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해? 라고 했더니 야 너는 지금 원금이 다 있다라고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왜 없어? 이게 자금이 들어오면 이걸로 운영해서 수익 난 걸 가지고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없어? 했더니 야 내 거 찰 때도 2천만 원 보증금 들어갔지. 너네 집 월세 나가는 것도 보증금 내가 3천만 원 줬지. 그거 우리 회사 만드는 것도 2천만 원 들어갔고 돈이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원금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주 수익금 보내고 그거 돈 나갔으니까 원금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투자자들의 원금은 사무실 유지비와 생활비 등에 먼저 쓰였다는 겁니다. 참. 게다가 투자는 장 씨가 담당했기에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이에 지상 씨는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24년 2월경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피해 끼친 금액이 20억이 정도 되거든. 예? 그러니까 천원에 이 사람은 내가 이제 그 법무사한테 넘길 테니까
당연히 일단은 차단하고 전화받지마. 지상 씨가 퇴사하자 장 씨는 지상 씨가 회사 돈 20억 원을 횡령했다며 누명까지 씌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장 씨는 고소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평소 장 씨와 친하게 지냈던 아내는 남편과 불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남편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부터 점점 사이가 안 좋아졌었고 심지어 박 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나는 다 끝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저 회사를 못 다니게끔 하려고 계속 투서를 막 아이고, 이렇게 참. 협박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박 씨는 그녀를 의심할 수 없었다 합니다. 장 씨는 이미 성공한 트레이더이자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정신적인 뭐 지주였던 거죠. 사실 지주였고 그리고 내 편이라는 게 너무 강했어. 내 편. 뭐 내가 잘하든 못하든 뭐든지 나한테 그래 넌 잘해. 너는 되게 저를 되게 지켜주면서 제 편이었던 거죠. 그렇게 박 씨는 남편보다 장 씨를 더 믿게 되고 홀린 듯 돈을 보냈다 합니다. 제 대출이랑 해서 총 들어간 거는 5년 동안 6억이 넘죠. 2021년 4천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 5월까지 총 6억 원가량을 이체한 박 씨. 하지만 믿음의 대가로 남은 건 가방 하나뿐이라 이 합니다. 가방을 그때 이렇게 생일이라고 줬었어요. 생일이라고? 진짜요? 진짜겠죠?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어요. 아니면 넣어놓고 안 뜨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돈을 넘긴 사람들 모두 장 씨와 함께 교회를 다녀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분들 이렇게 다 데리고 교회로 모이라고 해서 늘 투자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다는 그녀. 아이고. 시켰는데 눈에 보인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야 돈 문제가 된다. 너희가 돈 문제가 된다. 너희 예수를 믿으면 받는 거야. 시키진 안 돼. 제작진은 취재 도중 장 씨의 회사 개업식 사진에서 주목할 만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교회의 목사였던 것. 실제로 개업 예배를 인도하며 장 씨의 사업 성공을 축복하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장 씨의 투자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신학탐사대라는 프로그램 나온 이민영 PD라고 저하고 만나는데 때문에 저 찾아왔는데 목사는 3년 전 갑자기 나타난 장 씨에게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다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찬양하면서 나는 잘났다. 이렇게 컸다. 목사님이 이렇게 컸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이 오면 새신자가 오면 그 성경 공부도 하고 컨셉도 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딱 차단하더라고. 못한다. 문제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끝나면 또 그룹 같이 가고. 그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다고 보면 되는데 예전 직원한테 내가 트레이더라고 하니까 운동선수인 줄 알더라고요. 해외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이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르쳤어요. 400명 가르쳤는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그걸 알았냐면 하나님 저를 깨우시거든요. 아이고. 직접 찬양까지 하며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던 장 씨. 게다가 어려운 교인들에게는 통 큰 헌금까지 하고 싶다 했답니다. 저 어려운 교인들한테 한 달 100만 원씩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어려운 교인들한테 100만 원을 줄 수 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얘기를 하고 떠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뭐 제일 우리가 혼나겠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우리를 이제 팔아먹은 거예요. 신앙을 이용해 돈을 끌어모았던 장마리 씨. 전문가는 그녀의 수법은 절박한 마음을 겨냥한 심리적 살인이라 말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주식 차트를 주는데 이게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주신 거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것은 이제 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자기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사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특히 이 종교 사기 범죄는 그 사기 범죄에다가 또 종교라고 하는 그 신을 가운데 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의존을 할 수 있는 그 대상마저 말살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심리적 살인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약 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씨. 그녀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수소문 끝에 장 씨의 회사 상무이자 남편인 곽 씨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들을 수 그 있을까요?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 MBC 방송국에서 나왔고요. 때문에 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말 걸지 마세요. 네. 한국님의 트레이더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좀 말 걸지 마세요. 얼마 없으세요? 좀 피해 입으셨다는 분도 많아가지고 어디 계세요? 죄송합니다. 돈은 다 어디 있는 건지가 말 걸지 마세요. 알 수가 없는 건지. 미쳤냐고요? 제작진의 질문에 곧장 경찰을 부른 남편. 상황을 설명하던 사이 남편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네. 장 씨에게 정식으로 취재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추가로 문자도 보냈지만 끝내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사건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까? 당연히 기망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처음에는 이자를 주다가 나중에는 원금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피해자들도 고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돌려막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돌려막기를 했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뭐 본인이 뭐 하나님의 트레이더든 뭐의 트레이더든 어쨌든 이거를 수익률을 낼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고 사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자기가 이거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이는 뭐 어린 편이지만 이게 어떤 투자 경력 자체는 상당히 좀 긴 편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주식 투자를 접하게 됐었는데 중학교 때요? 예. 그러면서 지금 한 18년, 뭐 20년 가까이 이제 경력이 된 거죠. 중학생이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주식 통장으로 모의 투자를 시작했고 2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었다는데요. 1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제일 수익이 낮았던 애가 손실보는 한 해도 없고 35%인가? 그게 최저 수익이었었고 35%가 최저예요? 20%였었어요. 그래서 그 2억이 그 다음에 연말 됐을 때 15억이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55억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 25 그때 평생 먹고 살 건 다 벌었어요. 상당히 좀 재수 없겠지만 그래서 제 먹고 살 거는 다 해결됐고 부모님 노후까지 다 이제 해결이 됐고 참 부럽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 성공해 수백억의 재산을 모았다는 박 씨. 언론에도 400억 자산가라 소개됐는데요. 더 대단한 건 그 돈을 기꺼이 자기 모교에 기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생 300여 명에게 장학금 200~300만 원씩을 지급했다는데요. 지금까지 9개의 장학기금과 1개의 의료기금을 만들어 취약계층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했다고 하는데요. 박 씨가 기부한 곳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실제로 기부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요. 예, 실제로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2억 4,700만 원이고요. 선거명 전회를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원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지원을 했다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9,200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시민단체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내신 분은 없으셨죠. 이렇게 큰 금액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신 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지난 4년간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그가 기부한 총 금액은 무려 18억 8천여만 원. 대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낸 그는 청년 기부왕으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갑자기 그가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청년 박 씨를 고발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기부를 컨셉으로 한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이 끝났으면 평소 청년들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해온 김 씨는 청년 기부왕의 선행에 감동을 받아 SNS로 친구 맺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됐다는데요. 정말 이제 30대 초반의 대학생이 그렇게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400억이나 갖고 있는 그 자산가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청년들에게 기꺼이 나누고 산다는 게 참 엄청나게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가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나도 저렇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많이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몇 차례 만남 후 박 씨는 투자하라는 말 대신 돈을 기꺼이 맡아주겠다고 했답니다. 수익을 내줄 테니 그걸로 자기처럼 좋은 일에 쓰라고 했다는데요. 선배님,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 손을 안 잡는다고요? 그 손을 잡으면서도 내가 너무 고마워하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또 내가 여기에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럼 진짜 인생에 뭐 만날 수 있는 몇 번 안 되는 기회다라는. 인생에서 다시 없을 기회라 생각하고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과 또 친인척들의 돈까지 맡겼는데 지금껏 그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원금은 13억 9천이 많은데. 아이고. 13억 9천. 예. 무려 1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목돈이 없어서 지금껏 계속 좀 힘들게 살았거든요. 지금 또 월세에 살고 있지만 월세 계속 나가고 있고. 직장생활 해봐야 뭐 월급 얼마 되겠습니까? 거의 뭐 10년 동안 모은 돈이 날라가고 금방 하면 또 빚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치가 좀 떨리죠.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좋은 뜻인 줄 알고 내가 이제 그래 했죠. 내가 막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너무 괴롭거든요. 확인된 피해자만 13명. 피해액은 모두 합쳐 24억여 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 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간신히 돈을 돌려받은 분들 중에는 놀랍게도 박 씨 모교의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의과대학 나오는 제자가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 선생의 건강을 보살펴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비유도. 뭐 맞지.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렇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는 돈을 이렇게 늘리고 불리고 하는 이런 자산 관리하는 건데 이걸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좋은 일 하는데 해라. 그런 걸로 내가 했어요. 또 다른 교수에게는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선생님도 학생들 그 좀 어떻게 도와주시는 걸로 좀 같이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학생들한테 뭐 밥도 사주고 내가 원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잃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좀 하시면은 요 선생님이 그 액수를 그걸 가지고 학생들 좀 돕는 데 쓰면 어떻겠습니까? 주식 투자 수익금으로 학생들을 돕는다는 말에 거절할 수가 없어 박 씨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돈은 겨우 돌려받았지만 배신감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이거 백보 양보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 사회가 지금 이래 반다 하더라도 교수한테 뭐 거짓말 사기친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잘 학생이 또 안 그렇습니까?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래야지. 제자한테 그것도. 그쵸. 그렇다고 어디 말도 못합니다. 선생이 제자한테 사기당하고 나가지고 그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어디 가서 그렇죠. 나갔다, 진짜. 큰 배신을 내 입으로 이런 놈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박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 대부분이 그가 기부한 곳의 교수와 교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씨는 학교와 단체들의 기부를 하고 그곳의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박 씨는 그동안 자신이 만든 청년 기부왕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해왔던 것입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박 씨의 첫 공판이 열리던 날. 공판을 보고 나온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박 씨를 위해 탄원서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가정이 이혼을 당하고 있고 가정은 해체되고 있고 다 무너지고 있고
근데 이게 사기꾼인데 그 사기꾼을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내가 장학금 받았기 때문에 내가 후원 받았기 때문에 저 사기꾼을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나 진정서를 내는 거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맞아요. 탄원서를 보낸 사람 중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월세가 30만 원이라 가지고 아르바이트 40만 원 받으면 이제 한 10만 원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런 딱한 사정을 들은 박 씨가 취업 전까지 매달 50만 원씩을 지원해줬고 게다가 아버지 치과 치료비까지 줘서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신다는 분이 있으셨으니까 그 당시 저한테는 그냥 키다리 아저씨 같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간의 선행을 봤을 땐 박 씨에겐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냈다는데요. 조금은 참고는 해주십사.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거를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 생각에는 장학 사업에 조금 더 가중을 두시다 보니 이제 이 투자 부분에 좀 집중을 못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박 씨가 장학 사업에 열정을 쏟느라 주식 투자에 집중을 못해서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실화탐사대 제작팀이 어렵게 박 씨의 신문 조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수백억을 벌었다고 했었는데요. 신문 내용에 따르면 그간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건 약 4억 4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5년 이후에도 주식으로 돈을 번 적이 있습니까? 2015년 6월 이후에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고요. 2016년 상반기에 1억, 하반기에 1억 추가 손해가 발생했고 2017년에 5천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하면서 투자 원금이 약 2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2015년 딱 한 번 수익을 낸 적은 있으나 이후로는 계속 마이너스였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인데요. 결국 2016년부터 2년간 원금에서 2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익을 못 내던 순간에도 수억 원대 기부를 하고 또 기부를 하겠다는 약정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돈은 결국 투자자들의 돈이었는데 말이죠. 그는 왜 자기 돈이 없는데도 계속 기부를 했을까요? 기부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현 시점에서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부, 타이밍이 맞는 기부,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기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투자를 할 거니까. 오랫동안 박 씨를 지켜봐온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소액 기부를 했을 때 그게 막 언론에 부각이 되고 기부 천사 그러고 신문 방송에서 막 영웅이 되니까 그 영웅 심리에 도취돼서 나중에는 그 호랑이 등을 탄 그런 형세가 아니었는가. 본인은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못 내리고 계속 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에 도취된 나머지 박 씨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됐다는 건데요. 본인도 그만둬야지, 언제 진실 이야기해야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했는데 그게 적당한 기회를 못 찾고 또 조금만 또 투자해서 하면은 또 벌어서 이걸 메꿀 수 있을 것처럼 또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네. 건너지 말았어야 했던 강을 건넌 박 씨. 그는 투자자들 돈으로 기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살았다는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그는 혼자 살면서 56평 아주 전망 좋은 아파트에 살았다고 합니다. 아, 참. 정말 너무하네요. 안녕하세요. 보증금 1억이면 1억에 230, 5천 250. 취재 결과 그는 다달이 2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고 이 집에서 살았다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에겐 말이 달랐습니다. 보통 뭐 밖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집으로 꼭 부릅니다. 그 집에 가면 대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예요. 자기는 사실 그냥 뭐 조그만 집에서 살고 싶은데
이 집에 살고 있는 이유가 가장 좋은 집에 자기가 지금 미리 들어와서 자기가 살아보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 집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가 자주 다녔다는 한우집도 가봤는데요. 혹시 요분 자주 오셨었나요? 내 얼굴은 낯을 잃어요. 아니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지금 계산하러 보니까 이제 얼굴이나. 그러면 계산을 이분이 하셨어요? 요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계산을요? 네. 자주 오셨던 것 같아요. 지인들과 비싼 한우집도 단골로 자주 갔었다는 박 씨. 계산은 주로 본인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작진은 박 씨의 지난 6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기부한 곳 이외에도 억 단위의 돈이 송금된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 씨가 2014년부터 3년간 총 1억여 원을 보냈던 이 사람. 당시 박 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계좌로 1억 원 가량이 그 송금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에 제가 받은 거는 네. 그 장학 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서류 검토는 실질적으로 제가 다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예. 그냥 시키기는 미안하니까 그 명목으로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장학 사업을 도와준 수고비조로 여자친구에게 1억 원이나 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2억여 원이나 보냈는데요. 다름 아닌 박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MBC에서 왔는데요. 아드님께서 다달이 돈을 보내셨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몸이 안 나가지고 지금 대화를 풀지 못했거든요. 그 어머니 아드님한테 돈 받으신 거 맞죠? 그 어머니 피해자들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무슨 피해를 보셨는데요? 박 씨가 부모님에게 보낸 2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끝까지 들을 수 없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투자자들에게 35억을 받았고 그중에 10억 4천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25억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박 씨는 이 돈을 기부를 하거나 본인 생활비로 펑펑 썼다는 말인데요. 야, 진짜 대단한데요. 피해자들은 정작 그 생활비가 없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맙소사. 아유, 죄송한 분들이 많아서. 게다가 박 씨에게 투자한 13억에는 자신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절친들의 돈까지 포함돼 있어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뭐 지금 다 엉망진창 다 된 것 같아요. 예, 뭐 진짜 그냥 진짜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또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제가 이분들 피해 보신 거 내가 대신은 내가 박주성 대신 박주성이 못하면 내가 대신해서 갚아야지 해서 뭐 이악 물고 아침 뭐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좀 좋아요.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더 괴로우신 거죠. 그럼요. 피해자 김 씨는 전 재산을 잃게 돼 집까지 날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박 씨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피해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박 씨의 모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피해자들을 더 화나게 만든 건 학교 명예의 전당에 박 씨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네? 관리하는 누구 이거 이거 이거. 와, 아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야? 6억 7천 원이네. 남의 돈으로 기부한 사람을 명예의 전당에 올리다니 말이 안 되죠. 그럼요. 아니, 나 이거를 보자. 하지마. 화나죠. 깜빵 가가 있는 새끼를 여기다가 꼽아놓으면 학교가 어딨노 말이야 이게.
수십억 남은 돈 갈치에다가 내놔는 거 저걸 지금 한번 보세요. 그죠? 학교가 관심 있는지 없는지 기가 찬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참 기가 막히다. 피해자들의 입장을 너무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닐까요? 장학금을 집행했던 부서를 가봤습니다. 기분이 돌아서 그 목적대로서 여기서 다른 것만 알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니까요. 경찰서니까 돈을 훔쳐왔는지 뭐 돈을 벌어서 발전기금을 낸지 이런 걸 전혀 모르신다 그죠? 그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훔쳐왔는지 그거를 제한테 모르시면 모를 것도 아니죠. 그 사람 경제 내는데 그러면 경제 내는 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래서 발전기금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번엔 제작진이 학교 측엔 책임이 없는지 물어봤는데요. 6억 7,500만 원이 경북대학교에 지급이 됐는데 그 돈이 본인 재산이고 본인 돈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다른 사람 재산이고 남의 돈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 점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회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뭐 저희들 학교에서는 지금 수사 중인 거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겠지만 좀 특별히 공식적인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사실. 범죄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나와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일말의 어떤 과정을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애기 처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단기간에는 뭐 그런 얘기에서는 그런 것도 보고를 드려서 논의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재학생이 기부를 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던 대학. 남의 돈으로 장학금을 기부했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한 피해 복구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